먼저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디자인 관련 분야. 이제 이거는 이제 입시를 처음 디자인을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디자인에서 뭐를 해야 되고 하는지 그런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학 졸업 후에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나중에 과도 중요해요. 학교도 중요하지만 과가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실력이나 뭐 그런 거에 맞춰갖고 더 좋은 상향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과를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한 그 디자인 관련 분야, 학과보다는 디자인 관련 분야, 어떤 식으로 디자이너들이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작하는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수시 정시에 대해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유형, 디자인 실기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예전이 정말 그리워요. 옛날에는 석고대생하고 이런 것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학교가 너무나 학교마다 다 개성 있게 시험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실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가르치는 저희들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근데 훨씬 더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학 들어가서는 이 변화된 유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대학 입시 전형은 지금 6개 학교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홍익대학교, 여기 가까이 있는 공주대학교까지 6개 학교를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중학생이지만은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전공하려고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세종예고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걸 간단하게 나중에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시각 디자인 관련 분야입니다. 알고도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대표적인 것만 10개 추려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시각 디자인입니다. 시각 디자인은 말 그대로 평면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이제 광고, 포스터 뭐 그런 쪽이 그죠. 편집 디자인 이런 쪽이 시각 디자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손으로 했지만 요즘엔 거의 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가지고 대부분이 어떤 시각 디자인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회사에서 이 앞쪽으로 오시죠. 여기 회사에서 회사의 마크나 심볼이나 로고 같은 거 개발한다든지 그런 걸 할 경우에도 다 시각 디자인을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평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디자인하는 게 시각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공업 제품 디자인인데 이거는 이제 결과물이 입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들, 자동차들 뭐 이런 거에서 제품들 주로 많이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제품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틀어서 보통 산업 디자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눈다면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운송기 디자인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는 자동차 운송기만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운송기라는 것은 차만이 아니에요. 비행기, 드론, 뭐 별의별 다양한 운송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디자인을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도 그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 인체공학이나 전반적인 물리적 현상에 맞게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기술이 빛을 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과 디자이너들이 같이 결합을 했었을 때 좋은 제품들이나 어떤 미래적인 어떤 사물들이 그 기기들이 발명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영상 디자인. 좀 핫하죠, 영상.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많이도 하고, 그래서 영상 디자인, 영상 편집, 이쪽을 갖다가 디자인 전공을 하게 되면은 방송국 쪽을 많이 취직을 합니다. 영상 디자인. 그리고 근데 대신 한편으로는 영상 디자인은 거의 다, 우리 주변에 영상이 다 영상이잖아요.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영상이기 때문에, 좀 취직하거나 아니면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한쪽 분야만이 아니라 좀 넓게,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파생된 건데, 좀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영상은 조금 더 넓은 의미고, 거기서 좀 깊숙하면은, 이제 미디어 기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컴퓨터, 카메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음향, 뭐 기타.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음향적인 부분까지 다 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런 디지털 기기들을 디자인하는 자리가 부족할까요?
제니야, 미안한데 의자 2개만. 하나만 더 부탁할게. 의자 하나만 더. 고마워요. 서연아, 이쪽으로 선생님 앉고 봐요. 조금 더. 어머니 늦게라도 오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음향까지도 이렇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뭐 실내 인테리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익스테리어가 있고 인테리어가 있는데 인테리어는 안에를 갖다가 디자인한 거고 익스테리어는 외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과하고 약간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갖다가 뭐 전축 설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한 친구들이 특히나 이제 제품 디자인 그런 쪽에 했던 친구들이 보통 보면은 학과에서 대학에서 거의 4학년 때 거의 졸업 미전 할 때 이거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공통적으로 일단은 조그만한 걸 하다가 나중에 하면은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여기까지도 해서 산업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과에서 요런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까지도 수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무대 디자인요. 말 그대로 오페라. 요즘에 엄청나게 그 공연 문화가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무대 디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앙대학교 무대 디자인과 유명한데 그런 연극이나 오페라. 저희도 아내 때문에 제가 몇 번 발레도 보고 오페라를 가보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진짜 판타스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의상 디자인. 말 그대로 패션 의상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주얼리 디자인, 금속 공예 하는 친구들이 주얼리 디자인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공예 디자인이 있는데 공예는 디자이너들은 디자인만 하거든요. 안 만들어요.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뭐 하나 샘플링 정도를 하지만 공예가들은 그걸 자기가 직접 만들 줄 있어야 돼요. 장인 정신을 갖고. 그러니까 약간의 디자이너와 작가적인 그런 성향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고 공예는 이제 재료에 따라 나눠집니다. 도자기 공예, 금속 공예, 목 공예, 그다음에 유리 공예, 섬유 공예. 이게 이제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공예였는데 현대사에 오면서 디자인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까지 해서 작품처럼 만드는 게 공예가고 이제 디자인만 해서 대량 생산 체계에 맡기는 그런 디자인만 하는 친구들이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렇게 좀 차별화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설명을 드리면요. 입시는 수시하고 정시로 되어 있는 걸 잘 아시겠죠? 그래서 수시는 정시 때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것을 너무나 좀 안타깝게 생각한 교육부에서 수시를 만드는 거고요. 수시는 뭐냐면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가 기본적인 소양이 나는 공부는 조금 부족해도 다른 걸 더 잘한다. 그럼 그 친구들도 대학에서 뽑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수시 전형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수시는 중간에 수능인데 수능보다 앞에 미리 치루어집니다. 그래서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수시 입시가 있고요. 내신하고 실기가 있는데 내시 거의 다 그러니까 사실은 40%까지 있는데 40%까지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아요.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20에서 30%. 어떤 학교는 0%입니다. 내신을 전혀 보지도 않는 학교 있어요. 그래도 꽤 괜찮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기가 거의 70, 80, 100%까지 반영을 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미술적인 소양, 그 능력,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비중을 갖고 먼저 선출하는 게 수시입니다.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은 뭐냐면 보통들 보면 내신하고 실기로만 하지만 최저 학력 기준까지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수시 전형에는 실기 전형, 그 일반 실기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는데 그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두 전형에서는 수시인데도 수능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최저를 갖다가 맞춰야지만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대부분 학교는 여기 없어요. 근데 홍익대학교를 위주로 해갖고 이제 이화여대, 경희대학교 몇 개 학교들 수시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학교들은 최저 학력 기준을 갖고 조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한때는 굉장히 한 3년 전에는 거의 다 적용했는데 요즘에는 또 없애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정시. 정시는 수능 끝난 다음에 정시까지 안 가야 되겠죠? 근데 수시는, 이제, 그 실기, 성적이랄지, 성적보다는 실기를 갖다가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게 유리하고, 정시 때는 수능하고 실기가 거의 반반씩이에요. 60대 40, 50대 50 이 정도 되는데, 대신 정시 때는 최상위권 대학들이 다 정시 때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실기는 자신 있는데 내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시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최상위권 대학, 그래도 인서울을 해야 되고, 상위권 대학을 서울대보다 서울대, 부민대, 고려대, 기타 그런 상위권 대학들 가겠다. 그러면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그런 것밖에 안 해요. 정시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진짜예요. 내신 안 봐요. 네. 거의 다가 수능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최상위권 대학을 갔다 가거나 정시를 준비하겠다 그러면은 내신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내신 공부를 하지 말고 수능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도 오셨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어떤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내신 학원으로 보낼 것인지 수능 학원으로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미리 판단이 돼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공부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포인트에 따라서 조금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가능하면 저는 일찍부터 그 입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 수시하고 정시는 가르마를 빨리 타려고 해요. 그래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문성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앞에 있지만 우리 예슬이 같은 경우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표 대학을 한두 군데 딱 정해놓고 너무 열심히 잘 갖춰주고 있거든요. 버릴 건 버리는 거죠. 내신도 잘하고 수능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판단을 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 것이지 그렇다면 어떤 과목은 어떻게 버릴 건 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 것을 더 잘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이거 버리고 좀 놀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동해서 그쪽에 더 뭉치게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걸 빨리 구분을 해주는 게 아이들도 고생 안 하고 결과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최상위권 대학 그런 정도 가고 그러려면은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정시까지 가야 돼요. 정시까지 가야 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수능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뒤에서 설명 더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전형에는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실기 실적인데 내신 성적하고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냐면 교수님하고 일단은 첫 번째 자료 필요한 것이 이제 학생부하고 서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해서 실기는 안 봐요. 실기는 안 보고, 이제 그런데 면접을 볼 때 입시사정관이란 이제 교수급의 입시사정관과 교수가 같이 앉아갖고, 이 학생부 입시사정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학생부뿐만 아니라 학생부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해서 미술활동을 적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홍익대학교 같은 대표 학교인데 이것처럼 이게 진위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학생부를 검토하고 그런 것들은 입시사정관이 하고 전공에 대한 적성이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 판단하는 것은 교수님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기 전형에서도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긴 있어요. 서울대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입시사정관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면접 준비도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퍼센테이지가 적지 않아요. 많은 학교는 30%, 40%예요. 실기만큼 그렇게 서울대 같은 경우도 30%나 돼요. 네. 그렇게 많은 부분을 면접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주 특별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그 어떤 그 심성이나 인성
그리고 이 과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긴 하는데 대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요즘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자기 생각을 정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뭐 미술에 내가 좀 한 이 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생각을 갖다가 얼마만큼 교수님한테 근데 저 같아서도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교수라도 비슷비슷한 학생들이라면 정말 그 교수님한테 말을 정말 조리 있게 잘하고 이렇게 그런 친구들 그리고 자기 주관이 확실히 있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 가르치기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태도가 별로 불량하거나 그러면 교수님 가르칠 때 수업하는데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 해서 나중에 1대1로 같이 실전처럼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서류나 미술활동 이런 것보다 성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냥 내신 성적으로 딱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하고 학종하고 교과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나는 진짜 내신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실기 100%로 갑니다. 내신 필요 없고 수능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데 여기서 들어본 학교도 정말 좋은 학교도 보이긴 하는데 안 들어본 학교도 많긴 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학교 보면 건국대 글로컬 이런 데나 그리고 서울여대 서울에 있는 서울여대 그리고 그다음에 삼육대는 별로 안 들어봤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미술교육과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도 물론 1차 때는 다단계 전형으로 성적을 보긴 보는데 많이 뽑아요. 20배수 그리고 2차 때 실기로 다 뽑아요. 그래서 선생님 되려면 한양대 디자인 전공으로 선생님 되고 싶으면 한양대 서울 미술교육과를 됩니다. 실기 100%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 진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기가 일단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정시는 결국에서는 학교를 정하는 건 성적이지만 합격의 당락은 미술 실기예요. 그러니까 실기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이제 닭이 먼저지 계란이 먼저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격은 됐는데 합격을 못하면은 결과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내가 성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정말 나는 그림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기 100% 학교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나중에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시에도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있어요. 정시에도. 정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자인 실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실기는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다 알고 있는 기초 디자인이고요. 기초 디자인은 건국대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건국대 기초 디자인인데 보통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 외 지방대학은 거의 다 기초 디자인 시험을 다 봅니다. 그 전에 했었던 발상과학병원 사고회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보고 거의 다가 기초 디자인 하는 거예요. 기초 디자인이 뭔지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초 디자인인데 좀 약간 자존심 있는 학교들은 건국대 스타일로 안 해. 나는 소묘도 중요해. 소묘도 보겠어. 그래서 경희대학교 기초 디자인 있고 과기대 있는 거 그냥 그리지 말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봐야지. 서울대 예전에 전공 적성 시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유형을 약간 접목시킨 게 과기대 기초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기초 디자인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두 번째는 기초 소양평가입니다. 기초 소양평가는 이게 바로 이제 서울대에서 했었던 유형을 갖다가 서울대에서 이제 했던 것을 다른 학교들도 조금씩 따라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이 기존에 있는 기초 디자인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그 형태력이나 화면 등력이나 표현력 이런 거 위주라면 여기서는 창의력까지 요구를 해요. 창의력까지 요구하는데 기초 소양인데 있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봐라. 이게 바로 서울대 문제였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화여대에서도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평가는 대표적인 게 이화여대고요.
그리고 기초 조형 평가입니다. 이름이 가운데 조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국민대학교인데, 국민대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그림 제일 손발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뽑는 애들이 국민대학교인 것 같아요. 국민대학교는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애를 뽑아요. 물론 공부 잘하지만은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화여대는 채색을 안 하고 소묘예요. 소묘로만 뽑아요. 소묘로만 해서 뽑고, 기초 조형 평가는 얘네들은 또 학교에서 재료를 나눠줘요. 그래서 색채 감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연필도 나눠줄 수도 있고,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목탄, 콘테, 이런 걸 갖다 나눠주고서 재료의 제한을 안 두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게 국민대학교입니다. 그래갖고 그 유형 자체는 기초 디자인 유형하고 약간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학 실기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막 내기도 하고, 그리고 과마다 굉장히 특성화가 되어 있는데, 과마다 실기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송기 디자인과 조금 약간 달라요. 다 다르게 과의 특성에 맞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채색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얘는 소묘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대 소묘가 있는데요. 자, 고려대 소묘는 이 말 그대로 진짜 소묘만 하는 거예요. 자유소묘라고 해서 화면 전체를 다 소묘로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묘사는 요즘 들어서요, 이제는 학교들이 기초 디자인 할래, 기초 소양 할래, 기초 디자인 할래, 정밀묘사 할래, 선택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소묘를 이제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애들이 소묘력이 너무 떨어진다. 기초 디자인 때문에. 이 채색하고 이런 거에만 염하고, 사실은 디자인이나 만화나 다 모든 게 회화도 마찬가지지만, 이 드로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붓질만 하다 보니까 소의 형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명암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 소묘에 대한 중점을 두고 하는 유실기 유형이 조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신여대도 정밀묘사만 보는 게 아니라 기초 디자인을 보든지 아니면 정밀묘사를 봐도 됩니다. 사실은 올해 지금 정시 시험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도. 그래서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 이게 이제 기초 디자인 문제입니다. 기초 디자인 유형이 이렇게 되죠. 이것도 건국대학교가 유명한데, 과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 건국대가 있고요. 충주에 있는 건국대가 있어요. 충주는 건대 글로컬이라고 해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림 스타일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건국대 기초 디자인은 오리지널 원조인데, 이 학교도 과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과의 특성에 맞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원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우리 예슬이가 한 작품이 그래서 출연한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2022년도.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거죠. 나무의 질감, 돌의 재질감, 유리의 재질감, 투명체의 질감, 금속 재질감, 기타 이런 자연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산업디자인과 문제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재질감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하는 거. 그게 또 시각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는 또 달라요. 의상디자인과는 쪽가위, 털실,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성적은 한 3등급에서 5등급대까지이긴 한데, 그림을 정말 잘 그려야 돼요. 기초 디자인 정말 잘 그려야 됩니다. 여기 소면은 안 봐요. 근데 그림을 정말 소위 말하는 기초 디자인을 좀 날고 긴다는 친구들이 여기 갑니다. 건국대학교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학원에서 1순위일 거예요. 그만큼 잘해요. 다음요. 자, 이제 아까 기초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소묘가 나왔네요. 이렇게 이쪽 부분은 기초 디자인처럼 이제 하는 건데, 왼쪽이 소묘예요. 그래서 소묘력도 보고, 이 단팥빵이잖아요. 단팥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거기에다가 그걸 기초 디자인 해갖고 소묘력도 보고 기초 디자인 보고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경희대 스타일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게 과기대는 이게 소묘예요. 이게 비스켓이거든요. 근데 대신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문제가 비스켓, 이 에이스 비스켓하고 나뭇잎을 쳤어요.
두 개를 주고서 이거를 이 비스켓에다가 나뭇잎을 맵핑해라. 그러니까 이게 질감을 거기다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에이스 비스켓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입혀서 하라는 거죠.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죠. 경희대는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단팥빵 그대로 그리는데 과기대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좀 응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조명기구를 디자인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작년도. 그래서 요게 이래서 여기와 이 그림과 소명과 얘가 좀 약간 연계되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튼 소묘도 하고 채색도 한다. 원래 건국 때는 채색만 했는데 이제 경희대나 과기대까지 생각하면 소묘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적어도 이제 4타임, 5타임 받는 친구들한테는 하루 정도는 제가 꼭 소묘를 시켜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 자, 이게 이제 이화여대 이제 기초 소양평가입니다. 원래 서울대는 채색이나 이런 채색 능력보다는 창의력을 더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가 항상 서울대를 되게 따라하는데 한때는 손만 그리다가 이제는 서울대 유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절 도화지예요. 서울대도 2절로 봤거든요. 그 2절 도화지를 반절 나눠서 왼쪽 문제 1, 문제 2인데 문제 1이 이렇게 생긴 주전자 그거에 홍보 포스터를 그리라는 거예요. 홍보 포스터를 연필로만 그리라는 거예요. 홍보 포스터 같나요? 아무튼 이게 너무 조금 기초 소양 평가는 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대신 이 학교는 정말 소묘를 정말 좋아하는 교수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이화여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할 때 그리고 대신 디자인과 문제니까 조형성 이런 것들 점선면 일단 조형의 원리들을 얼마만큼 세련되게 그리고 이 문제를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각 디자인과 건국대학교는 과별로 다 문제를 다르게 내잖아요. 근데 이화여대는 같이 내요. 시각 디자인. 그래서 문제 1번은 시각 디자인과, 문제 2는 제품 디자인, 공업 디자인과 교수가 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다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거는 포스터 만드는 거니까 시각 디자인. 이건 뭐냐면은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가구를 디자인해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형태는 요거하고 연계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저는 연계성을 있게 그리라고 해요. 그래야지 이 감각이 그러니까 이게 2D라면 이게 3D예요. 평면적인 감각과 입체적인 감각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 이제 그걸 이게 과연 저걸 설치했을 때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될까 아니면 편안할까 진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건 별로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합격작입니다. 사실 재현작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형태만 그려도 되고 소묘는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렌더링 해내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기초 소양 평가입니다. 서울대는 이제 이건 안 해요. 이건 이제 자기들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학교에서 하니까 자기들도 또 다른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더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합니다 이제. 그리고 기초 조형 평가 국민대학교는 이겁니다. 이것도 예술이랍니다. 예술이랍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거 지금 크레용 이거 있잖아요. 크레올라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인펜 검정 사인펜이랑 그리고 연필 사비 연필 뭐 요런 걸 줘가지고 이런 각각의 소재들 물성들을 제대로 이 연출하는 것은 기초 디자인적인 연출이긴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각각의 색깔까지 소묘인데 색상까지도 가미해야 되고 재료도 주어진 재료 한도 내에서만 이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의 별걸 다 해서 표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한 거나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형태, 구도 다 모든 것을 커버하는 거야. 정말 잘하는 놈을 뽑겠다고 하는 학교예요. 이건 주의 그림인데요. 이게 예전에 교수평가에서 97점인가 아주 잘 평가받았던 그림인데 이게 또 다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예. 그래서 보고 그리고 탁구공, 그리고 옛날 구식 전화기, 이걸 이용해서 자유소묘해라. 자, 나중에 자유소묘란 말이 이제 세종예고에서도 나오는데,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기초 디자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자유소묘 이름은 자유소묘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구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서양화 보는 애들도 고려대학교 여기 조영종합부에 저기 시험을 봐요. 또 디자인하는 애들 보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형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도 결국에서는 기본적인 조형의 원리와 그리고 그 소재를 갖다가 얼마만 가지고 이제 그걸 잘 소묘로 잘 표현해야 돼요. 이걸 4시간 동안 해야 돼요. 손이 날아다녀야 됩니다. 차라리 붓으로 칠하고 말지 저걸 다 손으로 하려면 애들이 서갖고 정말 열심히 날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세종예고를 가서 이걸 좀 세종예고도 자유소묘거든요. 그걸 하면은 이제 이걸 하기 좋아요. 저는 솔직히 세종예고를 제가 예전에는 반대했는데 요즘은 좋아해요. 세종예고 가갖고 그 소묘를 보거든요. 이런 자유소묘를 하는데 다른 학교 보지 말고 고려대 봐. 그러면 그대로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 국민대, 뭐 이화여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채색보다는 이렇게 소묘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세종예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신여대. 성신여대가 가나 다군이에요. 사실은 가군에서 고려대, 나군에서 서울대, 다군에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성신여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디자인하고 소묘, 정밀묘사 이 소묘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니까 다군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냥 다군 날리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성신여대도 한번 생각볼 만합니다. 그래서 성신여대는 대신 이게 지금 4시간 동안 그린 건데요. 정말 똑같이 그려야 돼요. 정말 똑같이. 정밀묘사는. 이 고려대 자유소묘나 기타 다른 경희대학 소묘들은 어느 정도 형태 정확하고 명암이나 그런 거 잘 해주면 되는데 얘는 사진보다 더 잘 그려야 돼요. 4시간 동안 저거 하나 그리는 거니까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걔가 꼭 오늘 이번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 재질감, 유리 재질감, 플라스틱 재질감, 그리고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아주 딱 떨어지게 진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합격작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시 때 준비할 때 소묘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 하려면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미리 정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채색도 잘해야 되지, 소묘도 잘해야 되지, 성적도 잘해야 되지. 어떻게 다 잘해요? 애들 그러면 미쳐요. 그래서 미리 가르마 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정말 내신 버리고 수능만 공부하고 채색 버리고. 근데 채색도 나중에 좀 배우면 좋아요.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그래서 소묘 위주로 한다든지 뭐가 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방향을 하면은 똑같은 시간을 주어지더라도 전략적으로 그 아이는 더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그렇지 않고 그냥 수시 떨어지면 정시가지. 이거는 진짜 잘못하면 재수하거나 전문대 가거든요. 예,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공률이 낮아요.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모 학원들 주변에 있는 학원들 보면 저는 수시로 어떻게든 보내려고 해요. 대신 단 아이가 정말 성적도 준비되어 있고 잘할 것 같으면 정시로 딱 가르마를 탑니다. 근데 모 학원에서는 다 어중이 떼중이 다 정시로만 보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수시로 갈 수 있으면 기초 디자인이나 기타대 계열을 갈 친구들은 수시 때 가는 게 좋아요. 고생도 덜하고 돈도 많이 안 들고.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정시 때까지 끌고 가면 그거는 진짜 너무 낭비인 것 같아요. 12시간 동안 그리려면 정말.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기타 나머지 인서울이나 최상위권 아니면은 수시 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고생하더라도 정말 수능 위주로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보겠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 내신 버리고 수능하고 그 다음에 실기도 채색은 조금 배워야 돼. 진짜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배우고 그 다음에 소묘 위주로 해서 다양한 건식 재료를 갖고 아주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이런 유형들을 다 이렇게 접해보면 한 길만 파내하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해본 애들이 결국에는 이게 딱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빛을 발해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정밀묘사만 한 애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갖고 이렇게 한 애들 딱 보면은요, 예, 확실히 결과물이 달라져요. 근데 대신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한 군데로 모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이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넓게 하다가 가운데 나중에는 한 곳으로 모이게 딱 포인트 잡아서 그 학교에 맞춰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자, 디자인대학 입시 요강 볼게요. 첫 번째 서울대입니다. 물론, 서울대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별로 의미 없는데 서울대를 왜 처음부터 하지 짜증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요. 저희가 앞에 계시는 학부모님들하고 되겠지만, 저는 목표는 이제 첫 시작하는 초년이라면, 고1이라면은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목표는 높이 세워야 돼요. 목표를 높게 세우고, 전력 질주해야지, 혹시라도 내가 좀 힘들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차선책을 강구하는데, 내 수준에 맞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막 목표 대학을 정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래봤자, 그래요. 아니면 그보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목표는 기대치를 높게 해놓고 나중에 수정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학교에 이렇게 서울대를 보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게 되겠죠. 실기도 소묘를 열심히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울대가 안 되면 고대 갈 수도 있고 고대 안 되면은 나머지 기타 성신여대도 갈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먼저 한 것 좀 용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서울대는 먼저 수시대는 대부분이 일반 전형에서는 비실기 전형인데 디자인과만 일반 전형으로 합니다. 뒤에서 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수능은 국수영탐 두 과목 모두 반영하고 디자인과만 수학을 갖다 점수화 시켜요. 서울대 과가 이렇게 산업 디자인과, 그다음에 공예과, 서양학과, 동양학과, 그다음에 조성과가 있는데 디자인과만 유달리 수학을 해요. 네. 좀 재수없어요, 진짜로. 이게. 네. 그래갖고 그리고 다른 데는 감점제로 합니다. 감점을 시켜요. 근데 얘네들 그 점수 그대로 써버리는 거죠. 다음. 자, 그래서 인원은 총 102명을 뽑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예, 수시 때는 아까 디자인과 정원대에서는 일반 전형은 7명 뽑는다고 봤었죠. 다른 데는 안 뽑아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는 나군입니다. 그래서 현재 21명에다가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서울대가 계속 30명 뽑았네요. 28명, 29명 이랬는데 21명 이렇게 합쳐서 거의 이게 30명 가깝게 뽑네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군이라는 거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특별 전형 있잖아. 기회균형,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 물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탐구 과목은 두 개 들어가고요. 국수영탐. 근데 1단계에서는 5배수로 먼저, 정시에 5배수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예를 들어서 20명이면은 100장을 먼저 뽑는 거예요. 100명을 먼저 뽑는데, 그림이 아니라, 이게 수능으로 먼저 뽑아요. 점수가 안 되면 실기를 못 봐요. 네, 실기를 못 봐요. 근데 이것도 거의 수능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하면 100%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어야 돼요. 92%라는 것은 보통 점수 등급으로 하면요. 1등급 아니면 2등급 해야 돼요. 3등급이 꼈으면 다 1등급이라고. 그렇습니다. 거의 1, 2등급을 받아야지만 서울대 실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 근데 2단계에서, 근데 요 수능 점수하고 실기 30%밖에 안 봐요. 근데 겁나게 어려워요. 이 글을 읽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몰라요. 문제 해석하는데도 진짜 머리 아파요. 네, 정말로.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은 30%나 봐요. 국립대학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사실은 교수 양성하는 쪽으로 커리큘럼이 따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 면접에는 인성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과들은 이렇게 감점제로 하는데 디자인과만 점수화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도 감점제고 한국사도 감점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펑펑펑이야. 5등급 때까지는 다 만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1점씩 감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솔직히. 1등급하고 2등급 0.5 차이밖에 안 나. 네. 그리고 2등급하고 3등급에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좀 차이 나는데 3등급까지는 거의, 그러니까 영어도 3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3등급이 있다면 실기를 잘하면은 거기서 실기에서는 점수 폭이 높거든요. 성적에서는 막 0.1, 0.5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실기 결국엔 합산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기하고 수능 이런 거 다 합산해서 면접점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가 저기 3등급 대신 1차를 5배수에는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내가 혹시 3등급이 되더라도 1차만 패스하면 실기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앞에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수시대하고 정시대가 있는데 원래는 수시대 잘 안 뽑았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수시로도 뽑기 시작하는데 이제 비실기 전형으로 뽑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실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명칭은 특기자 전형이라고 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비율은 수능은 수학을 반영 안 합니다. 아이고 이게 고대가 정말 좋아요. 수학 반영을 안 하고 국어, 영어, 탐구 과목 2과목입니다. 그래서 총 3과목으로만 산출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인원은 50명 뽑는데요. 수시 때 15명, 그 다음에 정시 때 35명 합쳐가지고 여기 이제 50명입니다. 물론 이제 정원 외에도 또 3명 있긴 있죠. 대신 이제 이게 가군이에요. 가구에는 고려대학교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나군에서 서울대하고 국민대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가군에서는 아주 유력한 학교가 지금 소묘로 갈 수 있는 최상위권 학교는 고려대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시는 실기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단계에서, 다음. 자, 정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정시 때는 수능이 70%입니다. 수능이 70%고,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보는 거죠. 실기가 30%입니다. 실기는 자유소묘고요. 가군이고 탐구는 2개 과목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하고 탐구 이렇게 국어가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데 성적 만약에 공부를 학원 다니면 어떠다는 거예요. 국어학원 다니세요. 영어학원보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국어학원 다니는 게 좋네요. 건국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 국어 점수가 50 몇 프로, 6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는 뭐 몇 점에서 몇 점 그 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점수 차이를 확실히 내기 때문에 국어를 정말 집중적으로 하셔야 좋겠고, 탐구 과목은 이제 고려대 같은 2개를 봅니다. 그리고 영어도 등급별 점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등급 이렇게 해서 3점씩 마이너스 감점제를 하고 있고요. 감점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도 4등급까지는 만점인데 5등급 때문에 0.2씩 감점을 주네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다 봐야 돼요. 모두 다 봐야 되고 감점제로 수행하고, 실제로 점수화 시키는 학교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감점제니까 그래도 한국사에 대한 부담은 많이 안 느껴도 됩니다. 한 5등급만 맞아도 돼요, 한국사는. 예. 한국사를 갖다 내가 꼭 1등급 맞아요. 왜? 한국사 그렇게 열심히 할 바엔 차라리 다른 사탐이나 다른 걸 차라리 열심히 하는 게 맞죠. 국민대 입시요강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학 과가 여러 개 과가 있는데요. 이름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름을 국민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 디자인과하고 AI 디자인과 이게 많아요. 이제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뭐 메타버스과 뭐 이런 것도 막 생기고 AI과 이런 게 막 전문적으로 많이 생겨요. 대학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변화했는데 집중적으로 AI에 대한 것을 많이 집중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대학교는 사실 국민대학교 별로 좋은 학교 아니거든요. 학교를 보면은 사실은 레벨이나 그런 거 보면 근데 디자인 쪽에서는 국민대학교가 거의 실무에서는 거의 그 탑에 가깝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고려대학교는 삼성이나 현대 이런 기업체대로 많이 연계가 돼가지고 원래 고려대학교 그 교수님이 삼성 출신이에요. 거기 실제 팀 그쪽에서 계셨던 실무였고 지금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분이 맡으면서부터 산학으로 해갖고 되게 그 기업체들하고 같이 하는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들이 해갖고 굉장히 취직도 잘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뭐 원래는 미대는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대기업하고 그런 컨소시엄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특히나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뭐 운송기 디자인 이런 것은 뭐 현대, 기아 이쪽으로 계속 했고 정말 학교는 그래도 디자인 조형 다른 건 모르고 디자인 조형대학 안에서 디자인과는 정말 많이 학교 레벨보다는 정말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별로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시각 디자인과 AI 디자인 이런 것이 가능.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각 디자인과 AI 디자인과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으로서는 한 개 학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특기자 전형은 뭐냐면 수상 실적으로 뽑는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때는 수상 실적으로 뽑는 거예요. 수상 실적과 내신과 이런 걸로. 근데 수상 실적이 뭐냐면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생들도 시험 실기대에 나가겠지만은 대학에서 실기 시험을 볼 때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총장상을 탔다, 대상을 탔다 그러면 점수가 600점, 몇 점 이렇게 있어요. 그걸 점수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국민대학교라고 해서 국민대학교 점수만 반영하냐 안 해요. 국민대학교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총장상 탔다.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에서는 내가 금상 탔다. 그걸 다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그 점수로 특기자 전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람을 두세 명밖에 안 뽑아요. 특기자 전형은. 대부분이 정시 다 뽑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래서 그래도 그 유형을 익히는 데는 좋죠. 그래서 저희들도 실기대회는 꼭 내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특기자 전형도 있습니다. AI 디자인과는 없어요. 특기자 전형은. 그리고 수능 반영. 수능은 국어, 영어, 탐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이 없어요. 근데 비실기 전형에서는 수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기 전형은 수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수학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그렇게 해서 국수, 영탐 중에서 이게 세 가지인데 수학을 안 하면은 나머지 세 개를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만 하면 되겠죠.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4등급까지는 만점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설명이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만 미리 하냐고 또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뒤쪽에서 조금 실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은 실기는 사실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교마다 전형이 조금씩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공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것이 더 걱정이지 않으세요? 공부 부분을 아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 할 것 같아서 입시 설명인데 미술에 대한 부분보다 공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많이 해서 혹시라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1단계에서 3배수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각, 공간, 영상, 자동차, 운송기 디자인이 있고요. 디자인 학과에서는. 그리고 공예과, 금속공예학에 도자공예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 의상 디자인과가 있고 AI 디자인과 이렇게 과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군이고요. 근데 이런 4개 학교에는 3배수로 뽑고 금속 또
금속은 5배수, 영상은 3배수 이렇게 각자 놀아요 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기는 보면은 이게 다음 뒤에서도 나오죠. 이런 배점이. 자, 그래서 1단계는 교과 30, 교과,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게요. 네. 자, 그래서 1단계는 1단계 수시 때, 수시 전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는 일단은 최저 학력 기준은 없어요. 최저 학력 기준은 없는데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대신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1단계에서는 서류로 먼저 100% 뽑습니다. 시각 디자인과 AI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성적이 70%, 여기서 성적 70%와 면접 30% 이렇게 뽑아요.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면접이 30%나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접 내용은 다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게 왜 또 이렇게 나왔지? 이거 수시 두 개. 학교마다 다르니까? 네. 자,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수시 때, 3학년 1학기까지 되는데, 학생 기록부 거기상에서 석차 등급이 2등급 이내인 과목이 3개나 있어야 돼요. 근데, 공예학과는 3등급인 게 3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디자인학과와 공예학과에서는 이렇게 그 등급이 이게 좀 다릅니다. 조금 이 부분 좀 그러네요. 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입상 성적이 100% 요걸로 이유해서 1단계를 먼저 하고요. 그게 이제 대학 실기대회에서 입상한 성적을 갖고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45하고 학생부 교과 수시니까 교과가 15등급하고 1단계 성적 여기서 봤던 입상 실적 합쳐갖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혼돈이 와갖고 죄송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기대입니다. 예전에 산업대학교인데 과기대는 국립이에요. 서울에서 국립대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과기대밖에 없어요. 국립대학교 서울에서는. 그리고 이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은 확실히 좋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의 지원이랄지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기대는 굉장히 정말 좀 추천합니다. 국립대학교니까요, 더. 그래서 그 다음에 핵심 사항으로 살펴보면은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우수자 전형과 실기 전형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실기도 봐요. 과기대는. 그래서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능은 국어, 영어, 탐구과목은 2개 과목을 봅니다. 총 3개 과목 이제 원형 탐만 봐. 수학 여기도 마찬가지 수학 안 보죠.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비실기 전형은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실기 전형은 실기를 안 하기 때문에 수학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상담할 때 수학은 좀 버리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학원까지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좀 이런 다 내용들이에요. 갖고 수학까지는. 근데 서울대를 꼭 가야겠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시는 이제 실기인데 과기대 실기. 일단은 1단계에서는 10배수로 먼저 많이 뽑아요. 1배수. 10배수로 뽑고 학생하고 10배수로 교과 성적으로만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실기로 100%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에서 패스만 하면은 실기로 붙을 수가 있어요. 실기 성적만 10배수 뽑으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뽑는다 그러면 300등 안에만 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은 없어요. 다양해. 수능 공부 안 해도 돼요. 수시로. 그리고 대신 자소서 면접 활동 이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굉장히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게 과기대입니다. 국립이기도 하고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도 없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배수도 높지 10배수고 다른 학교는 3배수 5배수 되는데 이런 10배수고 실기만 잘하면 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기초 디자인을 봅니다. 아까 과기대 기초 디자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정시요. 정시 때도 또 뽑습니다. 정시 때도. 그래서 정말 이제 4배수로 뽑는데, 수능은, 수능 100%를 먼저 일단 4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요거 하고, 실기가 40이에요. 그리고 대신 부외과하고 조형예술학과, 서양학과예요. 그것만 조금 내용이 참 다르네요. 자, 그래서 나군입니다. 나군. 그리고 탐구 영역도 두 개 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뭐 다 설명드려서 알겠지만, 탐구 영역도 2등급, 2등급보다는 1등급, 3등급이 더 좋아요. 평균은 2등급이지만. 그래야지 한 과목, 한 개만 더 반영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난 1등급인 거죠. 3등급 버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한 개를, 한 놈을 패라. 한 놈을 잘해야 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3이 더 낫습니다. 2보다는. 이왕이면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과 실기 있는데 국어는 40, 그리고 탐구는 35, 영어는 25, 이렇게 돼서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이렇게 감점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다 등급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면은, 거의 5등급 때까지가 거의 이제 좀 무난하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20점씩 차이가 나버려요. 다음. 자, 네. 홍익대학교 입시호강입니다. 홍익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입시 사정관제라고 해요. 그래서 입시 사정관하고 교수하고 해서 실기는 안 보고, 그 다음에 서류, 미술활동본, 학생부하고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 가지고 입시 사정관과 교수가 심층 면접을 뽑아내는,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도 있어요. 근데 이 세종에 있는 홍익대학교는 최저 학력 기준은 이제 없앴어요.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갖고 조금 더 다행이고요. 이제 수시 때는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개가 있는데, 미술 우수자 전형과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학교장 추천과 교과 우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더 뛰어난 아이들과 학교장이 거의 TO가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장이 추천한 아이들끼리만 또 따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한테 가끔씩 인사도 잘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입시 사정관제는 미술 선생님하고 정말 잘 하셔야 돼. 잘 지내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정말 내가 홍익대학교를 좀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은요, 미술 선생님 정말 잘해야 돼요. 미술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미술 선생님한테 괜히 찍히면은, 그리고 미술,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교 가는데 미술 성적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미술을 갖다가 B나 C 맞으면 안 돼요. 걔는 무조건 떨어져요. 예. 아니, 얘는 미술 가는 애가 무조건 A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 반영은 이제 서울 캠퍼스, 서울에 있고, 서울 서교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 우리 조치원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세종에도 서울 미대가 있고 자율전공이 있습니다. 자율전공은 있잖아요. 미대 애들이 아니고 인문대, 자연대 이런 애들도 이렇게 와서 시험 볼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그 전공이 미대 자율전공입니다. 이건 뭐냐면 1학년 때는 같이 다 해. 공통적으로 다 해요.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마치 미술대학에서 학부제 같은 거예요. 학부제에서 나중에 2학년 때부터 전공을 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처음에는 인문계 다니는 애, 뭐 자연계 다니는 애, 미대 다니는 애 같이 공통적인 수업하다가 2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을 나누는 그게 이 자율 전공입니다. 이건 3개 과목을 갖다가 수능 3개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근데 서울 캠퍼스 자율 전공, 여기 자율 전공 같은 경우는 수학을 포함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자, 다음. 그래서 수시부터 살펴보면요. 수시는 1단계에서는 3배수를 해갖고 학생부 교과가 20%, 서류가 80%예요. 이 서류는 뭐냐면은 미술활동 보고서예요. 미술활동 보고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교과하고 비교과 뒤에 있지? 없냐? 없다. 자, 교과와 비교과 점수를 하는데요. 교과의 미술 활동이 있고 비교과 미술 활동이 있습니다. 교과는 뭐냐면 미술 시간에 이게 미술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한 내용들 그런 것을 좀 쓰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과는 이제 미술 시간 외에 이제 동아리 활동 아니면은 미술 학교에서 교내 무슨 미술 대회 아니면 외부에 대한 어떤 공모전 이렇게 해서 아니면 전시회를 보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까지 한 것을 비교과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의 했던 내용들을 5개, 예전엔 10개 했는데 지금 현재는 5개에서 그 항목들을 이렇게 활동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양식에 맞춰서. 그게 미술 활동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류를 갖다가 80%를 보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여기서 했었던 서류하고 면접이 60%입니다. 면접 60%. 면접은 심층 면접이에요. 심층 면접이 뭐냐면은 그거는 미술사, 미술 이론,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말 신문하듯이 물어봅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미술을 얼마나 잘 알고 이 디자인을 얼마나 잘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얼마만큼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사실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세종예고나 좀 예고 쪽이 유리한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거기는 미술 활동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고 애들은 미술 시간이 좀 적거든요. 기과 때야 1, 2, 3학년 때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없는데 좀 예고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고들이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나 이 미대 홍익대학교로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미술 활동도 많고. 예.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접까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대학 수능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이 있어요. 서울은 3개 과목 국어, 영어, 탐구, 수학, 미술. 그래서 이게 미술은 아니죠. 국어, 영어, 언영탐구, 국어, 영어, 탐구, 수학까지 합쳐서 그중에 그게 합이 9가 돼야 됩니까? 최소한 3등급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333은 맞아야지 합격이 되는 겁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하는 거예요. 세종은 없어졌습니다. 다행이게.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면접이나 미술활동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통 평가 대상들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미술활동 보고서 있죠.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하는 게 미술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방과 후 활동도 방과 후에 뭐 다른 것도 배우고, 전시회도 시간이 있을 때 전시회 참가하는 것도 좋고, 이런 내용들을 결국에서는 미술활동 보고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진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입시 사정관이고요. 그리고 교수는 그 전공에 대해서 얘가 얼마만큼 이 미술이라는 거, 그리고 아니면 만화면 만화, 디자인은 디자인, 그쪽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